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실적 시즌답게 증시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는 또 열심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와의 관세 협상이 있었고 돌아오는 주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남이 진행이 됩니다. 세계에서 에이펙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가 어려운 중국이 까다로운 미국과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주간 브리핑을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면요. 다우존스는 2.3% 상승했고 S&P 500은 1.9%, 나스닥은 2.2%, 장기 채권은 0.3% 올랐습니다. 모두 같이 상승하는 한 주였는데요. 특이한 것은 나스닥보다 다우존스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치주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니까 주가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초록색입니다. 크게 오른 기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3개를 보면요.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아마존이랑 애플이 4에서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다행히도 아이폰 17이 역대급으로 흥행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중국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벌써 4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를 보면 이번 주에 8.5% 급등이 나왔는데요. IBM이 양자 컴퓨팅에 AMD 칩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오류를 수정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IBM입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요. 가운데 아래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이번 주 8.7% 빠지면서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아서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브라질 세금 갈등이 이슈가 됐는데 단기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넷플릭스 CEO도 향후 준비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별 현황을 보면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정보기술과 산업재입니다. 정보기술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에너지였는데요. 2.1%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1% 남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랑 성장을 보면요. 대형주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크게 오른 건 중형성장주입니다. 2%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 남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 배당 ETF 중에 SCHAD를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0.8% 상승하면서 차근차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요. 반도체, 클라우드, 인공지능 3개의 테마가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도 3% 오르면서 신고가 근처에 도달을 했고요. 바로 아래 혁신 ETF는 로봇 ETF가 4.2%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원전과 비트코인도 모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요. 왼쪽에 빅테크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죠. 어느새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 넘는 기업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상승과 하락 기업 나눠서 보면요. 아마존이 4.7% 크게 올랐고 넷플릭스는 7.8%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4%까지 키워졌습니다. 지금의 문제아는 테슬라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고배당 종목을 보면요. 이번 주 엑슨모빌이 2.5% 상승했고 버라이즌은 2.8% 빠졌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하락으로 배당률이 7% 넘게 됐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위치에 왔습니다. 성장주에서 하락폭이 컸던 넷플릭스 주가를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틀 동안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저점이 형성되지 않았죠.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되겠고요. 지지선으로 보이는 건 1060달러입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실렸던 게 아니라서 신뢰가 많이 쌓인 숫자는 아니죠. 우선 바닥이 형성되는 걸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1.9% 상승했고 환율은 1.1% 올랐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3%나 오르는 한 주였죠. 이래서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번 주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국 경제를 보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이온큐가 1위로서 4,37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매수 금액이 역대급입니다.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비욘드미트랑 SMR입니다. 비욘드미트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고 이번 주 주가가 8배 올랐는데 거기에서 또 내려와서 2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난 주식이고요. SMR은 소형 원전 기업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기업으로 소개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게 될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이번 주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매도 종목을 보면요. 반도체와 테슬라가 있는데요. 둘의 매도 금액을 합하면 9,188억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죠? 단기 투자자분들은 짧게 수익 보고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아이온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80달러 넘던 주가가 6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대 낙폭으로 보면 3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이런 투자는 역시 강심장인 분들만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다행히 수요일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는데요. 쌍바닥을 그리며 올라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매도 금액이 많았던 테슬라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9월에 급등이 나오고서 현재 횡보하고 있죠.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보다 미래의 비전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죠. 테슬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28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인도 및 판매량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월부터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요를 미리 땡겨온 경향이 있습니다. EPS는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가격 인하랑 인센티브 확대로 마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금 흐름은 좋아서 재무적으로는 건강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체감할 수 있는 건 자율주행인데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모든 운전을 맡긴다는 이야기죠. 코스트코 같은 마트에 갔을 때 주차가 없어서 자리를 헤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그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코스트코 주차장을 돌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한다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순간인데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 모든 걸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스스로 돌면서 자리를 발견하고 주차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당연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이죠. 좀 아쉽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테슬라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종목에서는 지수 ET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마로는 AI 전력 인프라, 테크 탑10, 반도체, 테슬라 밸류체인 매수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AI 전력 영상의 댓글로 국내 ETF를 소개해달라는 분 많았는데요. 대댓글로 국내 ETF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매도 종목을 보면요. 공통된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죠? 미국 30년 국채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로 ETF가 수익권이 되자 매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AI 전력 ETF 중에서 매수가 많았던 상품을 잠깐 소개드리면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딱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러, 뉴스케일 파워까지 AI 전력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시원한 상승의 원동력이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였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FOMC의 기준금리 전망을 살펴보면요. 10월 29일에 있는 FOMC에서는 96.7%로 압도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12월에도 94.4%로 큰 이변이 없다면 2번의 금리 인하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심지어 내년 1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3연속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내려오게 되는 건데요. 중금리로 내려오기 전에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에이펙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날 거라는 기사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 달락 마무리될지 모두가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예측 시장 플리마켓에서 둘이 만나게 된다는 게 94%로 꽤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틀어져도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번 주 아주 큰 변동성이 노출된 거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일정을 보면요. 트럼프는 10월 29일에 왔다가 30일에 출국하고 시진핑은 10월 30일에 왔다가 11월 1일에 돌아가게 됩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0월 30일 목요일밖에 없는데요. 그날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그 전부터 움직일 텐데요. 대비하고 싶다면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을 일부 담거나 변동성 지수로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저는 자산 배분을 해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투자 비율이 많이 틀어지면 일부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정보는 아침 커뮤니티 뉴스로 말씀드릴 거고요. 멤버십 분들은 큰 이슈가 발생되면 공지글을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협상 이야기인데요. 관세가 50%에서 15% 정도로 인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인도가 관세가 높아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인도 협정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인하, 무역 품목 확대, 에너지 이슈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잘 풀리면 인도는 다시 한번 GDP 성장 동력을 갖게 됩니다. 분야별로 기대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인하는 말 그대로 수출 기업에게 직접적인 호재이고요.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니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쪽은 러시아산을 줄일 예정이고 무역이 활성화되면 달러 유입이 늘고 루피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정치적 신뢰도가 회복되면서 2년 뒤에 있는 선거 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도의 최근 1년간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처참하죠. 다른 국가는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는데 인도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한국이 최근 1년간 정말 많이 올랐죠. 대단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얌전한 편입니다. 인도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도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가 잘하는 IT 서비스 분야인데요. 미국 노출이 확대가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행과 금융주가 있죠. 금리 안정과 내수 신용이 성장이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제네릭 수출 확장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매력적인 기업 한 개씩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대표 IT 서비스 기업인 인포시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주 고객층이고요. 클라우드 전환이랑 앱 현대화를 돕고 있습니다. 안정적 현금 흐름이랑 배당이 강점인데요. 대형 아웃소싱 계약이 성장 동력입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서 관세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요. 미국 IT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포시스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이번 3분기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EPS는 안정적이죠. 현금 흐름이 좋아서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2.96%이고 25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인포시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 3배 이상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20%인데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최대 민간은행 HDFC뱅크입니다. 월급 통장 카드, 소액 대출이 많아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좋아지면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겠죠. 이로 인해서 무역금융과 기업 대출이 증가하면 HDFC의 수혜가 됩니다. HDFC뱅크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이번 2분기 매출이 크게 올랐었는데 3분기에는 다시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대출과 예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익 측면으로 보면 마진이 낮은 수준인데요. 금리 및 규제 환경이 개선될 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HDFC뱅크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역시 팬데믹 이후에 크게 올랐었죠. 인포시스와 다른 점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약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36달러입니다. 정고점이 41달러인데요. 국내 금융주처럼 힘이 있을까요? 과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인도의 대표 제네릭 회사 닥터 레디스입니다. 매출은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큰 편이고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특정 품목 의존도가 낮아서 원가 경쟁력도 강력합니다. 성장 동력으로는 인도 내수 브랜드 제네릭 성장이랑 제네릭 신상품을 승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제네릭 가격에 대한 압박이랑 규제가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닥터 레디스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매출과 EPS 모두 전분기보다는 낮게 나왔죠. 매출은 그동안 성장 추세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로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쪽에서 신제품이 편입되면서 성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도 내 물량이 증가해서 연간 매출도 20% 증가했으니까 매출 성장성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닥터 레디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2년 암흑기를 지나고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7.7%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인도의 매력적인 기업 3곳을 소개드렸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ETF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드려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를 보면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INDA가 있고요. 그 외에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SMIN이 있고 이걸 모두 다 품고 있는 게 FLI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만 뽑아서 투자하는 INQQ가 있는데요. 이건 QQQ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처럼 성장 모멘텀에 투자하는 ETF고 나는 이런 거 다 싫다. 변동성을 좀 낮추고 싶다. S&P 500 같은 건 INDA입니다. 국내 상장된 인도 ETF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량주 레버리지의 액티브 테마 중소형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게 니프티 50이죠. 인도 우량주 50개 기업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타이거, 코덱스, 키움 3곳에서 있고요. 테마로는 타타그룹이랑 컨슈머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부해보시고 미래 전망이 좋아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인구수죠.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G2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구가 한몫했는데요. 현재 인구 1위는 인도이고 인도의 인구수는 14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17.7%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 수장도 인도 출신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소의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그 외에도 구글, IBM, 어도비, 팔로알토 등 다양한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 계열이 많습니다. 게다가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요. 인도의 20대는 전체 인구의 17.4%나 됩니다. 10대도 17%로 꽤 많은데요. 10대부터 20대를 다 합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죠. 그만큼 젊은 층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미래가 밝은 이유인 거죠. 연금 계좌로 모아가고 있는데 3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한국을 보면 피라미드 모형이 좀 이상해졌죠. 20대 비중이 11.9%고 10대는 8.9%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10대에서 20대가 전체 비중의 20%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의 젊은 피가 이끄는 미래 비전보다는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인도 증시가 더 좋죠.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아마존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아마존의 직원 75%를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 아마존 직원 수는 월마트 다음으로 많은데요. 직원 수가 156만 명이나 됩니다. 물류창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자동화 속도도 높이려는 모습입니다. 실은 아마존은 예전부터 물류 자동화의 진심이었는데요. 투자도 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로봇을 배치하게 되면 제품 한 개당 포장 및 배송 비용이 약 430원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물류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내 직업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요. 반대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AI가 바꾼 미국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졸자는 취업난으로 힘든 상황인데 배관 용접, 전기공과 같은 블루칼라의 취업장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찾아봤더니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 및 발전업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 투자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보면요. 2021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금 수요가 격하게 증가했죠. 연간 1000톤이 넘는 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폴란드가 매수를 주도하면서 23개국의 금 비축량을 늘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은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연대별로 S&P 500과 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금의 호황기였습니다. 1365%나 올랐는데요. 이때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금의 대세 상승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는 너무 올랐는지 금은 추락하고 주식은 글로벌화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1990년대는 생산성 혁신이랑 함께 IT 버블이 찾아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버블이 꺼진 만큼 주가는 떨어지고 금은 반대로 반사익을 얻었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가면 장기 저금리 시대랑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식이 오르고 금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로 넘어오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AI로 인한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 금이 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은 주식과 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앞에서 본 주식과 골드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주식을 선택할 건데요. 10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였던 해가 2000년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9%밖에 안 되죠. 즉 최악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투자하면 결국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은 1980년대랑 1990년대 20년간 마이너스였는데요. 거의 절반 정도 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20년이죠.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조금씩 넘볼 텐데요. 금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5에서 10% 가져가는 건 좋지만요. 금의 자산을 모두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수익률과 손실률을 보면요. 하락하는 빨간색보다 상승하는 파란색이 훨씬 많죠. 평균을 내보면 수익은 약 5.3년이고 손실은 1년 정도 됩니다. 우리의 투자 기간에서 1년 정도 마이너스 31%의 조정을 견디면 달콤한 254% 수익이 5.3년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강세장 3년차로 상승장 중간 어디쯤일 텐데요. 끝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결국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말일까지인데요. ASML, 컨스텔레이션, AO 스미스, 리얼티인컴, 코스토코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으로는 28일에 비자, 29일에 마소, 구글, 메타, 30일에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일에 FOMC가 있고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큰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야겠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